한국은행은 예상대로 동결이었지만 이 시각만큼은 예상을 항상 어긋나고 있습니다. 뭔가 색다른 종목 접근 방식 오늘도 짜볼 텐데요. 이항영의 딱 이거. 오늘도 이항영 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종목이 또 바이오 쪽 이야기 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요즘 뭐 바이오면 바이오, 헬스케어면 헬스케어 너무 잘 나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랐을 때 사면 정말 헬로 가는 직행 티켓을 사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요.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헬이 정말 지옥 말하는 헬인데요. 정말 그렇게 가면 안 되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아예 없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좀 성장을 꿈꾸는 주식들이 안 됐을 경우 현실 시장에 없는 것들도 많으니까 일단 오늘 같이 좀 고민해 보시는 시간 하자는 차원에서 헬스케어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왜 그럼 이렇게 요즘 이슈가 뜨겁게 이슈가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작년 말부터요. 우리나라면 우리나라, 인도면 인도,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소위 바이오 시밀러에 관해서 새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이 사실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가 특히 그 셀트리온부터 해갖고요. 바이오 시밀러 하면서 뭐 한화케미칼도 마찬가지 새로운 어떤 그 시밀러에 대한 생산 허가 이런 게 나왔습니다. 한화케미칼은 엠브레일이라는 게 나왔고요. 1월이었죠. 12월에는 에피루스라는 것도 인도 거가 되겠고요. 12월도 인도인데요. 우리나라랑 인도가 이쪽에 상당히 빨리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부터 해갖고 미국에서도 이제 새롭게 바이오시밀러를 승인을 권고하는 것이 나온 것이 이제 작년 말이 되겠고요. 특히 2월 초였죠. 한 2주 전이 됐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파이자라는 회사에서 호스피라라는 회사를 인수를 발표했어요. 근데 바로 이 호스피라가 바로 뭐냐면 셀트리온의 어떤 판권을 또 갖고 있다 이거거든요.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불붙기 시작한 것이 오늘 현재까지 뭐 어저께까지 상한가 이틀 연속했고요. 오늘도 이제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런 건 하나의 흐름을 제공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는 바이오나 헬스케어 이런 거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 저희가 다룰 거는 그 중에서 약간 기술적인 측면과 IT와 어떤 바이오 헬스랑 융합된 어떤 콜라보레이션 성격인데요. 바로 헬스케어로 좀 약간 기술적인 측면으로 좀 좁혀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이 계속 좋아지고 첨단 기술이 발전되고요. 또 나이 드신 분 많은 데다가 소득 수준이 향상되니까 예전에 전혀 못 고치던 병이 있는지도 모르던 병을 찾아내고 미리 예방하고 그런 기술이 발달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공심장하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안 되던 것들을 좀 새로운 기술 측면에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요, 작년 10월쯤 된 거로 기억하는데 제가 방송에서 인용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언론사에서 향후 25년 동안 제일 많이 올라갈 주식 10개를 선정한 게 있어요. 근데 그중에 대여섯 개는 시청자분들 많이 아시는 겁니다. 구글도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있고 애플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페이스북도 있는데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들, 잘 모르는 것들이 세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두 개가 소위 헬스케어예요. 하나는 인공심장 중에서도 심장 혈관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치과에 가서 보철을 하는데요. 예전에 교정하는데 보통 2, 3년 걸리는 것도 많았잖아요. 오래 했어요. 요즘 뭐 6개월, 1년, 심지어는 90일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관련된 회사가 있고요. 오늘 헬스케어랑 상관없지만 또 하나가 수자원 개발이 있어요. 요즘 물이 워낙 부족한 나라들이 많고요. 이번에 보면 미국에서도요. 무슨 100년 만에 그 가뭄이라는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물을 잘 정제하고 일 수 있는 그런 관련 주식도 하나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새로운 성장을 구가하는 그런 패턴인데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중에서 헬스케어 분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IT와 조금은 더 밀접하게 연관된 헬스케어 부분을 좀 집중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인공심장이라던가 원격 진료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영화 탓이어서 그런지 과거에 뭐 영화를 보면요. 항상 미국에서 최첨단 뭐 이런 거 좀 주도하잖아요. 이런 헬스케어나 원격 진료 같은 것도 요즘 미국이 좀 주도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앞서 나가는 것이 바로 애플입니다. 여기다도 애플이 나오는데요. 애플 헬스킷이라는 얘기가 여러 번 나왔는데요. 이것이 지난주까지 해갖고요. 미국의 유명한 체인 병원 23곳 중에서요. 그중에서 14곳이 애플 헬스킷이라는 것에 시범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개인분들이 예를 들어서 몸에 장기적으로 아프신 분 여러 가지 체크하는 거, 혈압, 심전도 있을 것 같고요. 당뇨랑 혈당 체크 이런 거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애플 헬스킷을 통해서. 그 체크한 다음에 그것을 바로 병원에 보내니까 병원에 계신 멀리 떨어진 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의사 선생님들도 계속 데이터를 체크하고 실시간으로 이 사람들 진단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아지는 세상이죠. 바로 그것이 애플 헬스킷인데 미국에서는 이미 헬스케어 시장이 연 3조거든요. 3조 달러니까 그게 커지는 것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저희가 뭐 다른 주제로 여러 번 다뤄야 되는 분야지만 애플 워치가 이제 4월부터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서 애플워치가 가장 이번에 주목하는 분야가 바로 모바일 헬스케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 시장은 지금 바이오랑 약간 성격이 다르지만 헬스케어 쪽에 특히 모바일 쪽 시장에서 계속 커갈 수 있다라고 미국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는 애플이 집을 짓는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여기저기 좀 뛰어들고 있는데요. 네. 얼마 전인가 이 스마트 브라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그런 것도 원격 진료에 해당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빅토리아 시크릿 말씀하시는 건데 빅토리아 시크릿의 스마트 브라가 이제 $80, 뭐 $100 이런 게 나왔는데요.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성분들 유방암 진단하는 거 그런 거가 이제 스마트 브라를 통하는 것이고요. 남성분들도 운동하는 분인데요. 지금 피파라고 축구 협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한 15명 정도가 돌연 산다는 거예요, 운동하다가. 그러니까 지금은 스마트 네일을 의무적으로 입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 운동선수를 체크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이 나온 김에 덱스콤이라는 회사의 주가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덱스콤이라는 분은 저도 이제 주위에서 한국 분들 쓰는 거 봤는데 이 주가인데 일단 주가 보면 주가가 2년 동안에 그럼 3배 가치가 확 올라갔고요. 그럼 사상 최고 수준인데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혈당계, 그러니까 당뇨 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 회사를. 우리나라에도 쓰는 분 많은데요. 그 덱스콤이 그 당뇨 대를 이런 조그만 기계 맨날 혈당 체크하시는 분은 보실 텐데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머리카락보다 얇은 거를요. 피부 속에 뭐 배 근처인 것 같은데요. 5mm 밑에 그 집어넣어놔요. 아예 몸에다 넣는 몸에 거예요? 넣으면 그걸 손목에 차고 있는 애플 워치를 통해서 그걸 수집을 했고 그걸 바로 병원에 보내고 이런 것들까지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워치가 갖고 올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의 앞으로 확장이 어디까지 할지 이거 감도 안 잡힌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일단 과거에 이 내 혈당을 체크하기 위해서 매번 피를 뽑아서 검사하고 이런 그런 복잡한 절차들을 모두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굉장히 좀 손쉬워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시시각각 내 몸의 상태도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원격 진료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원격 진료가 작년도 한 이슈가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뭐 된다 안 된다 의사분들 뭐 대마하고 그러셨는데요. 일단은 시범 사업은 진행 중이고요. 올해는 시범 사업부터 확대한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지난 20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걸 읽어드리면 작년에 9곳의 의료 원격 진료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5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하니까요. 이게 뭐 추세적으로 보면 우리 몸에 완전히 다가왔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시장이 커져가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노려볼 만한 종목 뭐가 있을지가 중요하겠죠.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주식이 뭐 있긴 있는데 워낙 좀 광범위하겠고요. 그 사업 분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바이오라든가 헬스케어에서는 해외에서의 특히 미국에서도 ETF를 보시는 게 맞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제가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겠는데요. VHT라는 거는 뱅가드에서 하는 거고요. ARCA라고 있어요. FPD라고 쓰는 건데 두 개가 보면 두 개 노란색, 파란색 밑에가 빨간색이거든요. 제라이가 S&P 500이고 했고요. 나머지 두 개인데요. 작년 7월에 옐런 의장이 약간 경고성 발언을 했거든요. 바이오 주식, 헬스케어나. 약간 버블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ETF 관련된 것, 특히 뱅가드 상품 같은 거는 제가 좋아 보이고요. 문제는 한국인데요. 한국은 ETF가 없어요. 관련된 ETF가. 그렇죠. 바이오 ETF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요. 바이오라든가 헬스케어 비중이 한 30%에서 40% 넘는 그 펀드가 있어요. 근데 오늘 찾아봤더니요. 미래에셋의 헬스케어 펀드라는 게 있어요. 작년에 설정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동부에서는 동부 바이오 헬스 펀드가 수익률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종목 하나하나 따지면 좀 머리 아프고 리스크가 크니까 이렇게 펀드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종목 하나하나 따지면 머리 아프다 하셨는데 사실 해외 ETF 그리고 뭐 국내 펀드도 좋아요. 국내에서 종목 머리 아파도 한번 꼽아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요 주식을 자세히 모르고요. 워낙 리스크가 크다고 있고 워낙 테마성 많이 움직이는 게 있는데 굳이 분류하면요. 체외 진단 쪽으로 하는 것이 마크로젠이라든가 인바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난해 정말 많이 올랐죠. 치과 의료 기기는 오스템 임플란트라 바텍. 바텍은 치과에 가신 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의료 솔루션 쪽에서 바로 원격 진료단 얘기들이 두세 종목이 나오고 있는데요.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런 분류가 가능,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좀 직접적인 주식 투자는 증권사에 계신 전문가분들이랑 상의하고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게 한 10종목 정도가 되는데 이 종목들에 대한 판단 자체는 좀 보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투자자를 좀 주의하자 주의신 거예요? 저는 뭐 100% 제가 확신이 없으니까 지금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는 클 것 같다. 제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좀 자세한 것은 증권사에 계신 분들이랑 상의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시장은 분명히
큽니다. 크고 정말 많은 종목들이 이처럼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께서 무턱대고 투자하고 그냥 남들 투자에 편승하기보다는 조금씩 더 찾아보고 또 많은 의견을 모아보는 것이 더 우선돼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바이오 시장 이야기 하나씩 꾸려봤고요. 그 안에서도 ETF 그리고 펀드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딱 이거, 이항영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